네. 자, 오늘의 직업 잠깐 보셨어요. 아주 독특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문 상담사. 네. 어떤 직업인가 오늘의 직업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제가 10손가락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네. 안에서 찾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손금이요? 반지야? 반지 괜찮아요. 뭐야, 반지, 잘 사네, 시계. 못 사네, 이런 거. 결혼했구나, 안 했구나, 이런 거? 그 속세에 많이 물들어 계셔서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보이시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손가락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지문인데요. 지문. 네, 지문 속에는 두 가지 법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종생불변의 법칙이고요. 하나는 만인부동의 법칙. 제가 마치 여러분을 철학관에 모신 것 그래요. 같은 분위기를 어렵네요. 만들었는데요. 예, 네. 종생불변의 법칙이라는 거는 지문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형성이 되면 평생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네. 예, 만인부동의 법칙은 누구도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인데요. 그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지문은 참 여러 방면으로 사용하잖아요. 본인 식별하는 데도 그렇죠. 사용을 맞아요, 하기도 맞아요. 하고. 네, 예. 범죄자를 가려내는 방법으로 그렇죠. 쓰고 있는데요. 예, 오늘은 이 지문에 숨어있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지문적성 상담사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 근데 네. 사실 이게 과학적인 증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뭐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게요. 우리가 일단 지문 하면은요, 경찰서. 우리가 좀 안 좋은 게 더. 남성- 여권. 남성 뭐 열 손가락을 다 찍는 이 지문 남성분들 하면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요. 조금 굉장히 난해한 오늘 그런 직업이 아닌가 싶어요. 네.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보면 지문에 따라서 범죄자들이 유형이 있다고 하잖아요. 뭐 와상문, 재상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달팽이 동글동글 들어간 와상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지문으로 인해서 뭐 이거 파악한다니 참 신기한데 어떤 직업인가요? 지금 그래요. 소개해드리는 직업이. 지문을 통해서 기질을 파악한다. 이게 그러게요. 사실 말이 좀 안 된다는 기질을 생각을 해요. 판단하는. 기지가 아니라 기질이. 애매합니다. 예. 네, 지문은 손가락 끝 마디에 있는 많은 융선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런 무늬들을 바로 우리가 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적 형질에 속하며 민족에 따라 특유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나 인류학적으로 연구가 실시되고 있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 아실리아 시대 때부터 개인 식별 등에 사용이 되어 오늘날까지 여러 방면으로 영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문은 모태 13주에서 19주에 형성되어 변하지 않는다는 특징과 모든 사람들이 다르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문 적성 검사는 오래전부터 학자들의 연구한 부분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에는 범죄 수사의 영역이나 정신분열증, 다운증후군, 영유아 사망증후군을 밝혀내는 의학적인 진단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개개인의 인격적인 특성과 지능의 우월 순서대를 찾아내는 적성 검사의 영역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문 하나로 이렇게 많은 그래요, 걸 알 수 그래요.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 네. 정말 그래요. 사람을 식별하는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어떤 재능까지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정말 생소한 직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네. 최심은 어때요? 안 잘생겼네요. 보이지? 예, 그래요? 네. 지문적성 상담사, 정말 생소합니다. 그러게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네, 방금 이제 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지문적성 이제 상담사는 선천적으로 타고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살면서 이제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타고난 지능 우월 순위, 성격적 특성, 그다음에 이제 진로 및 학습 스타일 등을 진단을 해서 저희를 이제 찾고 자기 개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 관련해서 약 200여 가지의 학습 스타일을 찾아서 학습 방향을 이제 좀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네. 이제 부모와 자녀 상담도 가능하고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스타일을 파악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오. 상담도 진행이 가능하고 네. 또 이제 상호간 마찰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에도 상담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범위에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신기하다. 근데 저는 그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문은 한번 태어날 때 갖고 네. 태어나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하는데 또 변하지 않는 것이 혈액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혈액형 갖고 성격, 너 무슨 형이니?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 그럼 너 먹지 마. 별론데? 뭐 이런 것도 하고 막 이러는데, 네네. 혈액형하고 그것도 사실은 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아니라, 그렇죠? 뭐 일본의 어떤 한 논문에서 그렇죠. 나왔던 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예, 쭉 퍼졌다고 하는데 이 지문도 사실 좀 그런 쪽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가죠. 네, 이렇게 저도 놀랬어요.
모르겠어요. 성격이 좀 잘못됐나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아이 키우는 분들 보면 그 아이의 적성을 파악하는 게 엄마들이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지문을 통해서 아이의 적성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히려 아이 키우고 있는 엄마들이 도전하기에도 괜찮은 직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아까도 문의해 주셨다시피 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을 받지 않아요. 네.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체크하시는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너 이렇지 저렇지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체크할 땐 그런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지문 적성은 심리적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님들이 조금 활용하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점 같은 경우에는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점은 조금 키워주시면 아이들의 능력을 조금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네.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춘기가 조금 빨리 온다고 해요. 네네.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여학생들은 벌써 사춘기가 온다고 하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과 자녀들의 마찰이 조금 심한 부분인데요. 네, 소통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님과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이해해주고 또 보듬어줄 수 있는 부분에서도 유용한 검사로 활용될 수가 있고요. 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이과와 문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선별하는 데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대학교 때에는 취업에 대한 영향으로서 이 검사가 유용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요. IQ 검사 같은 거 학교에서 네네네, 했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날 컨디션이 좀 별로예요. 오늘 그 문제가 잘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내 IQ가 정말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돌고래랑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깜짝 근데 이 놀랐어요. 지문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모양이니까 글쎄요. 좀 아이들이 네. 검사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전 좀 다른 생각인 게 네. 뭐냐면은요. 이게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하기에 딱 맞는 것만은 제가 확실하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손금 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꿈보다 해몽이라고 손금을 보고 누가 어떻게 해설을 해주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날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처럼 맞아요. 이 지문 적성 검사도 사실은 좀 그렇지 않을까. 이 지문을 보고 그거를 뭐 해석을 해주고 뭐 적성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이렇게 부모님 눈치도 슬쩍 보면서 우리 아이에게 또 부모가 바라는 우리 아이가 있거든요. 네. 정답 듣고 그렇죠. 싶은 대로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는데 맞아요. 그렇죠. 지문 적성 통계적으로 검사자들은 하지 않을까. 이 그 상담사들은요. 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어렸을 적에 딸기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 피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커서 그러면 적성 검사 보면 너는 콤비네이션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해줘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건가요? 지문 적성 상담사라는 네. 분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거예요?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몽이라고 하셨지만 이제 해석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었으면 아마 검사하시고 기계에 나온 검사지를 두고 자 집에 가서 엄마랑 아이랑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머리를 네.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보세요 하고 끝났을 텐데 네. 그렇지 않은 것은 검사 결과지를 보고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분에게 해석을 받는 게 검사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은 부모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자녀가 만약에 상담을 받으러 왔다라고 하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어머님 이 아이는 어떤 유형이 나왔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억지로 어머님의 어떤 유형으로 누르려고 하시면 아이와의 마찰이 더 심해질 수 있고 아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반대로 소멸시키고 죽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양보를 해주셔야 된다. 근데 어느 한쪽의 편만 들어주는 건 사실 상담은 아니거든요. 네네. 예, 양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학습지 교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학습 진행하실 때 초반에 이제 부교구로서 지문적성 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하신다고 하면 왜냐하면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학습을 가르치는 역할도 하지만 부모와의 상담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부모님의 성향을 파악하시고 이제 아이에게 어머님 이 아이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고 학습 진도가 어떻게 나가는 게 맞습니다라는 걸 이제 이해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도 이제 취업 컨설턴트다 보니까 취업 박람회를 이제 종종 가게 되는데요. 네네. 인기 있는 부스 중에 하나가 취업 타로. 그렇죠. 네, 그렇죠. 취업 타로점. 타로. 네, 불투명한 미래를 걷어줄까 해서 많이
많이들 네, 가시고 네, 그리고 좀 신기해서 가보는 게 또 이제 지문 적성. 그쪽으로 가면 친구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상담사분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게 선생님 저는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꿈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그런 아이들이 정말 그렇죠.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적어도 심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적어도 타고난 기질이 이렇다. 네가 이만큼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그동안 객관적으로 쌓아온 학력이나 다른 것들을 보자라고 해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 검사를 해석하시는 게 사실은 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얘기 듣고 보니까 저는 약간 신빙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저는 예. 신빙성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말 학습지 교사나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이 지문적성 검사까지 하시면은 훨씬 더 자기 잡에 대해서 그렇죠.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가 손금이나 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분들은 교육을 계룡산에서 받습니다. 보통. 기가 제일 좋다고 그렇죠. 기가 하는. 좋다라는 그런 데서 받고 또 아이들의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하시는 분은 학교나 그렇죠. 그런 교육 기관에서 기관에서. 받는데 예. 자 그렇다면은 요걸로 이제 이게 어떤 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손금 적성 검사라고 해야 되나요? 손금이 아니라 지문 적성 검사. 교육기관이 어딘가요? 계룡산인가요? 아니면 교육기관이 따로 있나요? 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오프라인 교육기관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국 리더십 센터 평화직업학교 그리고 다중지능교육연구원 등에서 진행이 되고요. 또 온라인 교육기관도 있는데요. 네. 방문각 에듀사이트, 항공지문적성평가원 등에서 다양한 교육원에서 조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만 이 가격으로 따지다 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조금 편차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게 첨부되는 교육들이 뭐 지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교육들이 조금 첨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교육들을 조금 찾으셔서 선택을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그렇군요. 좀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런 교육을 그래요. 실시하고 있는데 또 믿음직한 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김 씨.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그곳에서 어떤 교육들을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볼까요? 네, 내용들이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아까 부모와 자녀 예를 들면서 네. 이제 어머님 이 아이는 어떤 유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유형은 보통 이제 10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뭐 안정형, 연구형, 감성형, 관찰형, 관계형. 그리고 사고형, 현실형, 리더형, 완벽형, 열정형. 어느 정도 이제 단어의 유형을 통해서 여러분들 내용은 유출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우리 짧게 그럼 하나씩 소개를 네, 한번 몇 해보죠.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본인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유출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네. 같아요. 지금 그림도 나오고 있죠. 있어요. 그렇죠? 네, 먼저. 네, 안정형은 봉사자, 모범생, 전통주의, 성실함. 다소 융통성 부족하고 규칙을 잘 따르고 안정을 선호하고요. 연구형은 논리적 분석과 통찰력. 네, 창의적이고 논리적이고 감성형은 말 그대로 감성적, 봉사심, 자상, 열정. 네. 친절한 스타일. 관찰형은 아이디어, 창조, 도전, 개성. 질문이 많고 관찰력이 뛰어나고요. 그리고 관계형 같은 경우는 포용력, 배려, 협력, 조정. 대인관계를 중시하고 또 협력을 잘하는 스타일. 네네. 네. 이렇게. 이렇게 5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군요. 있으세요? 저 완벽형인 것 같아요. 완벽형? 네네. 완벽형. 완벽형. 네? 네, 완벽형의 많이들. 완벽형은 지금 설명을 안 해주고 저희가 화면으로 통해서 나왔는데. 예, 제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딱 이렇게 막 눈으로 막 잠자리 눈으로 막 이렇게 돌려서 봤는데 지문으로. 예, 지문 보니까 완벽형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완벽합니다. 관찰형, 관계형 뭐 이렇게. 네, 뭐.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그러니까요. 원래 지문이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서 돌아서 나가고 아니면 뭐 쌍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세밀하게 생겨있는 모양에 따라서 이 적성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 단어들을 신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장점들이 나열되어 있고 약간 이제 부족한 점들이 하나씩 뭐 다소 융통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예. 그 부분을 이제 보완하시면 조금 더 본인이 예, 플러스가 돼서 조금 더 이제 완벽성을 기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 그 부분이 상담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검사가 뭐 초, 중, 고급 이렇게 나뉘나요, 혹시? 네, 검사는 초중 고급으로 이제 나눠서 되고요. 초급에는 이제 주성향과 부성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네. 중급에는 플러스해서 성격의 장단점,
대인관계,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원인, 개선 방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고급이 되면 아무래도 고급답게 다중지능 검사까지 더 포함이 돼서 고급은 초, 중급의 내용을 전부 다 아우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예. 일단 지문적성 상담사가 우리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이 시장을 좀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일단 이런 것도 먼저 해두면 나중에 이렇게 좀 찜하는 게. 좋죠. 먼저 찜해놓는 게 좋은데 자격증 같은 게 있나요? 우리가 이거 뭐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지문적성 상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예, 말 그대로 학력이나 경력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네. 검사지 결과지가 나오면 내담자와 같이 상담을 해서 어떠한 결과를 좀 이끌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대학교 이상의 상담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일반 상담자로 활동을 하셨던 경력자, 그리고 교직 정년 퇴임자나 학원 및 유치원,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상담 능력을 보유하신 분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상담 활동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아무래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열정과 열의를 갖고 뭐 상담 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결론은 이 말은 누구나 다 도전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이 될 수 있네요. 돋보기 사용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자격 시험 과정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자격시험은 사단법인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요. 네네. 3급에서부터 1급까지 있는데요.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4시간의 수업을 이수를 하시면 수료증이 발행이 되고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이론과 실습해서 45시간을 이수하신 후에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1급은 2급 과정을 이수하신 후에 최소 2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진행하신 경우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습 45시간 이상 이수하신 후에 시험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군요. 근데 1, 2, 3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뭐 사람을 상담할 때 어떤 급수에 또 뭐 차별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네. 급수의 차별이라기보다는 1급 같은 경우에는 주성향과 부성향으로 기본적인 성향, 즉 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중급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플러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나의 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둬야 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플러스 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요즘 다중지능 이론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은 고급이 되어 있어서 좀 학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싶고 또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급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지문 적성 상담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준마렐라 분들께서는 네. 본인이 한번 지문을 봐보세요. 네, 이렇게.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예. 직업이 나한테 맞는지 또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요 지금 지문 적성 상담사 요거 이제 신청할 시험을 보려면 1급 보고 싶으면 3급 따고 2급 따고 1급 따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조금 순차적으로 올라가셔야 하고요. 사실 3급과 2급은 좀 동시에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수를 4시간만 하시면 되니까. 그러네요. 네, 그 부분은 좀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고급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요. 2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50문제, 그리고 한 문항당 10점씩, 한 문항당 2점씩 총 70점을 맞으셔야 합격이 되실 수가 있고요. 1급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10문항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 문항당 10점씩으로 해서 70점 이상을 받으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시험 내용으로는 유전학이나 대뇌 생리학, 그리고 피문학, 다중지능이론, 상담이론, 지문의 유형과 특성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뭐 1급까지 따기가 그렇게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일단 3급은 좀 쉽지만 2급에서 이제 1급으로 넘어가는 단계는 뭐 200명 이상 또 상담한 경력도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이 자격증을 활용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다고 좀 들었어요. 네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검사는 실시를 정확한 환경에서 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검사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저희도 뭐 상담 때 심리검사 과제를 내드리지만 혼자서 보시고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든요. 그만큼 검사는 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어떤 정확한 상담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이제 가치를 느끼거나 또는 개선점을 찾아나가거나 의욕을 찾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본인이 가진 선입견을 가지고 상담을 하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그러네요. 맞아요. 상담사 본인이 가장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 후에 그렇다면 취업을 어느 쪽으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풀이의 개념이 조금 강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영업 활동을 하시고 조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유아 미취학 아동의 다중지능에 대한 상담사나요.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진로 상담, 그리고 전문학원의 진로 상담이나 학습지회사의 지문 적성 상담사로서의 활동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거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요게 조금 이 직업이 많이 퍼지면요. 우리 길 걸어가다 보면 타로 이렇게 써있잖아요. 손금 이렇게 써있는데 이제 지문 적성 뭐 이렇게 해서 또 써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것도 왜냐면 괜찮네요. 이게 뭐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건 아니지만 어떤 네. 재미로 그리고 또 상대의 심리적인 뭐 안도감이라든지 그렇죠. 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떤 뭐 자신감이라든지 이런 걸 좀 심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이게 또 우리가 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닐까 싶어요. 맞아. 요즘 네. 워낙 또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내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요, 해봅니다. 당신이 지문적성 상담사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거 뭐야? 얘기하세요? 근데 아니, 너무 웃기거든요. 취업 고민하시는 당신이. 근데 얘네들 지금 우리 지금 직업 지문 적성 상담사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을 좀 쉽게 하고 싶은데 우리 준마렐라 분들은 네. 그래요. 일하는 근무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네, 쭉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프리의 개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저희 준마렐라 분들께서 일정 조율만 잘 하신다고 하시면 이제 가사와 같이 병행이 가능하시고요. 네. 뭐 그 취업 캠프나 뭐 네. 취업 박람회 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이제 뭐 당일치기나 1박 2일 이런 형식으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1급까지 따셔서 네. 영역을 넓히신다면 예,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는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두당 얼마 받을까요? 이 그래요.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저는 궁금하죠. 이런 예. 부분에 대한 궁금해요. 수입이 제일 궁금해요. 맞아요. 이 봐주고 타로 5,000원 받잖아요. 네, 이제 수입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영업 활동과 조금 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활동 영역이나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이 좀 천차만별로 차이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진단제 같은 경우에 초급자 같은 경우는 10,000원, 그리고 중급자는 60,000원, 고급은 12만 원으로 진행이 되고 엄청 있어요. 비싸죠. 그래서 이게 진단을 하실 수 있는 소비자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원 원생이 100명이다. 그럼 초급으로 진행이 된다면 100만 원의 100만 원. 수입, 네. 그리고 뭐 중급으로 진행이 된다면 600만 원의 수입 등으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치원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편차가 심하다고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근데- 가격이 다 남는 건 아니잖아요. 진단지 재료비도 있을 거고. 재료비 얼마나 들까요? 네, 재료는 이제 뭐 프린트하고 네. A4 용지로 그런 건 뽑아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따로 뭐 나와 있는 건 잉크값이나 아니군요. 예, 아니, 뭐 근데 그런 그렇다면 부분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고급 같은 경우 12만 원을 그러니까요. 주고 네. 보게 되는 거면은 한 4시간, 5시간 정도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비싸지 않나요? 너무? 그렇죠. 좀 이제 가격으로는 비싸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고급은 플러스 다중지능에 대한 부분들이 첨부되어 있다는 걸 네.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고급에서는 지문에 대한 스캔이 모두가 끝나고 난 후에는 네. 다중지능에 대한 검사가 다시 플러스 돼서 첨부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뭐 앞으로도 저는 이 직업의 전망이 밝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적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은 계속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직업에 대한 네. 전망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예, 지금 자, 솔직히 전문가 말해서 의견 한번 들어보죠.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궁금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은 태어날 때서부터 가지고 있는 네네. 거고 변하지 않는 거라서요. 이제 심리검사 대상을 유아부터 적용이 가능하고요. 심리적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진행하시기도 용이하기 때문에요. 예,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요즘 투잡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요즘 심심치 않게 보면 뭐 카페에서 타로를 본다거나 심리 카페라고 해서 차를 마시면서 심리 검사지를 하나 하는 데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결합되신다면 예, 투잡의 기회도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성이 도전해보면 좋을 만한 직업, 이 지문 적성 상담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